자, info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역시 string name과 int age, 캐릭터 젠더 세 가지의 변수를 만들어 줬는데 앞에 보니까 요 앞에 접근 지정자가 private이에요. 자, 멤버 private니까는 여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메소드 대체로 지금 뭘 만들어냈어요? 생성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생성자에서 NAS라는 인자를 통해서 받아서 각각 N은 name에, A는 age에, S는 gender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요게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세터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생성자가 초기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public void display 해가지고 자, 프린트 하는데 이름, 나이, 성별 name, age, gender라는 놈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출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 display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getter 역할을 하는 거죠. 요놈이 setter 역할을 하는 거고. 꼭 get 뭐뭐, set 뭐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딱 보기가 편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생성자를 이용해서 얼마나 접근 가능하잖아. 생성자라고 하는 건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바로 뭔가를 하니까. 자, 따라서 자, 세터에 대한 것과 그 다음 게터에 대한 거, 게터는 당연히 리턴 타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드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제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자, info라는 놈에 대해서 자, info1이라는 멤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new info 번길동 20m 각각 넣어줬죠. 캐릭터 타입 맞죠? 자, 집어넣어주면서 초기화하는 바로 뭐야 이거? 여기서 바로 호출해서 갖다 쓰는 거죠? 지정해주는 거지. 또 info2도 번길순 19f 동일하게 info2라는 객체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해당 생성자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info1. display 출력하죠. 한 줄 띄고 info2. display 출력하죠. 출력이 잘 되죠. 내용 출력. 자, public sub class 일단 클래스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접근 제한은 뭘로 걸려 있어요? 접근 제한은 디폴트로 걸려 있죠. 그쵸? 디폴트로 걸려 있으니까는 다른 패키지 외에서는 접근이 안 될 것이고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자, 퍼블릭을 썼습니다. 당연히 퍼블릭을 썼기 때문에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전에 디폴트에서 먼저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 내에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쓰겠다. 자, x와 y 10과 20으로 초기화했고요. public int add 이거 뭐야? 바로 연산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연산? 덧셈에 대한 연산 메소드예요. 그래서 x와 y를 더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어디에다가? 얘를 부른 곳에다가. 자, 메인 메소드는 지금 뭘 만들어내요? a는 new public sub class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쵸? 만들어내고 있어요. a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x에다가 a.x 멤버에 접근하죠. y 멤버에 접근하죠. 그리고 sum 해가지고 a.add. 자, 간단하게 지금 덧셈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되십니까? 얘를 살짝 응용하면 뭘 만들어야 돼? 또 뺄셈도 만들어야겠죠? 곱셈도 만들어야겠죠? 나눗셈도 만들어야겠죠? 나머지도 만들어야겠죠? 뭐만 하면 되니까 메소드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메소드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활용 가능하다.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뀐 거는 뭐가 바뀌었어요? 메인에서는 변화된 건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protected subclass라고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이 예제는 뭐야? 접근 제한에 따른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프로텍티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의 특성상 같은 클래스 가능하죠. 접근 가능하죠. 여기에 플러스 무엇까지 상속을 받았다면 접근 가능하다. 상속을 받았다면 접근 가능하다. 자, 요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지. 지금 요 상황에서는 클래스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상속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패키지라고 볼 수 있죠. 클래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파일에 넣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에 그냥 패키지 자체를 구분해 버린다면 당연히 못 쓰겠죠. 하지만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는다면 사용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역시 앞에 명시해주지 않았어요.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다. 디폴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일단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결과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int x, y에 프라이빗을 넣어줘요. 프라이빗을 넣어줘 여기에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프라이빗을 넣어준다면은 그냥은 못 쓰죠. 그냥은 못 갖다 써요. 어떤 식으로 갖다 써야 돼? 이 하위에 getter와 setter를 따로 만들어서 지정해주는 setter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줬으면 getter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행스러운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가 되어 있어? 초기 세팅이 되어 있죠. 별도로 내가 세팅하지 않고 지금 얘는 뭐만 하는 거야? 가져만 오는 거죠. 그죠? 가져만 오는 경우에는 뭐만 만들면 돼? getter만 만들어서 getter 메소드 만들어 가지고 걔를 호출하면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코딩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 지정자에 따른 이러한 멤버들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를 본 겁니다. 그레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앞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디폴트지요. 그죠? 디폴트죠? 안 썼으니까 당연히 클래스 구분을 해도 무난하게 실행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는 지금 멤버들 역시 디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KOR, ENG, MES 점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토탈이라고 하는 걸 메인 메소드에 집어넣고, W이라고 하는 거는 AVG, 자, 두 개의 변수를 메인 메소드에다가 만들어 줬어요. 자, 얘네들은 자, 위쪽에 집어 넣어주면 안 되나요? 위쪽 클래스에 넣어주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죠? 위에다 넣어도. 자,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1이 가리키는 내용을 그레이드 2도 가리키게 해요. 같이 가리키는 거죠. 이래 놓고 나서 KOR에 7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드 2.ENG에 90을 집어넣습니다. 자, 토탈에서 그레이드 1.KOR 플러스 그레이드 2.ENG 플러스 그레이드 2.MES 해가지고, 자, 각각에 대한 값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3.0이라는 토탈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나와요. 얼마로 나와요? 자, 얼마? 그레이드 1.KOR 얼마예요? 여기 얼마? KOR에 70으로 대입을 해버렸죠. 바뀌죠. 그래서 요게 70이 되는 거죠. 그레이드 2.ENG 얼마? 90 됐죠. 그레이드 2.MES 얼마? 60.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객체는 몇 개예요? 객체 몇 개? 몇 개? 객체 한 개입니다. 뉴로 생성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레이드 1이라고 하는 객체 레퍼런스가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자, 이 객체에는 코리아, ENG, 메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켰잖아. 그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레이드 1이 가리키는 걸 그레이드 2도 가리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객체 레퍼런스 그레이드 2가 만들어지는데 얘도 얘를 가리킨다는 얘기지. 같은 애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같은 놈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쵸? 객체 하나입니다. 객체 레퍼런스가 두 개예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객체 자체를 여기에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얘는 어디에? 얘네들은 스택에, 객체는 어디에? 힙 영역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스태틱과 넌 스태틱에 대한 예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는 클래스에 대한 접근 권한과 함께 자, 뭘 봐야 돼? 자, 스태틱 변수라는 거, 스태틱 멤버라는 걸 봐야 되죠. 자, 이 스태틱 멤버는 언제 생성이 되죠? 언제? 요 클래스가 로딩 되면과 동시에 얘는 메모리에 딱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언제 끝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날 때 종료가 되더라. 맞습니까? 자, A랑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1과 S2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내고 이어서 S1.num은 10, S1.a는 20, S1.b는 30.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태틱 변수에다가 지금 집어넣었죠. 멤버에다가 집어넣어주고 나서 이제 각각 어떻게 하는 거야? 출력을 해보는 거죠. 출력을 했을 때 S1.num과 S2.num은 어떻더라? 둘 다 같더라. 그죠? 이 스태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객체 공간에 생성되나요? 객체 내부에 생성이 돼요. 얘는 객체 생성할 때 그거 우리 써봤죠 몇 번. 자, S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단 말이야. X1이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는 이렇게 객체예요. 그랬을 때 스태틱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식으로 생겨요? 요 안에 A랑 B만 생기죠. 그죠? 놈은 어디에가 있어? 위에가 있지. 요렇게. 맞습니까? 위에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 요 놈이 여기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되죠. 그쵸? 건너 S2를 만들었어. 자, S2도 역시 무엇이 A,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 요렇게 갈 수 있죠. 얘도 이렇게 접근되지. 얘도 접근되지. 따라서 요 스태틱 공간은 얘네들이 서로 접근하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종료된다?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종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 개념 상당히 중요하죠? 스태틱의 특징, 넌 스태틱의 특징. 그래서 이러한 스태틱 멤버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클래스 멤버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클래스 멤버.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들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